네, 어떤 일이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네. 속 편하고 그렇죠. 걱정거리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이게 제일 싼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그렇죠. 맡기는 게 가장 비용도 저렴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유, 특히 금융회사라든지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유튜브 그냥 스스로 한다고 막 그렇게 스튜디오 힘들게. 챙기고 아유. 아유 돈이가 얼마 뭐를 그러세요. 그냥 네.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풀 패키지로 쫙 이렇게 저렴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네, 정프로도 출연하고 네, 에? 얼마죠? 네, 세트로 묶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뭐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매물 약보합. 맞으면서 있었는데 네, 막판에 딱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예, 마지막에 거의 한 5분 10분 남겨놓고 뭐야? 올라서 다우 0.37, 나스닥은 0.07, S&P 500 0.23. 야. 그냥 소폭 올랐잖아요. 강보합 네. 수준으로. 예? 이게 막판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내리긴 싫다는 얘기군요. 무조건 플러스 만들어 놓고 끝낸다. 저 외국인 매수세 하니까 네? 외국인 매수세. 우리나라 투자자들 비롯한 미국장은 된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옐런 장관 증언이 있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전 준비로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 말 끝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옐런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여기에 영향 받으면서 좀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22% 급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AI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망도 이제 좋게 발표해서 31% 올랐습니다. 스냅은 장중에 한 4% 올랐는데요. 어닝미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현재 3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미국은 진짜 그러니까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 배당을 못 받거든. 네. 그럼 막 가격 쫙 떨어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 가격만 그러니까 올라가고. 네. 예. 주주의 돈이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서프라이즈 나도 뭐 우리하고 관련 없으니까 덤덤한 거죠. 그죠? 미리 샀던 사람 팔 거야. 그래서 같이 팔고 뭐 이러고 있죠. 네, 뭐 아주 특징적인 건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 움직여. 네. 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0.58% 코스피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연 이틀 동안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거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어요. 그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은 이제 국내 기관들 매도해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거래에 매도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금융투자에 미리 선물 거래가 있고요. 차익 거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영향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물론 금융투자에서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을 주가가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화의 욕구가 생겼겠죠. 그런 가운데 옵션 만기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하락폭을 좀 확대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말아 올렸죠.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어제 4.3% 올랐어요. 네. 예,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이 반등의 주역이 약간 됐다. 반차 장세 같아요. 반도체가 오른다. 예. 뭐 자동차 좀 쉬었다가 자동차가 오르면 또 반도체 좀 쉬고. 예전에 그런 시절이 좀 있었죠.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IR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IR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을 해요. 예.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 적자 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사 보도에서는. 네. 다음날 곧바로 오늘 공개 IR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그쪽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였습니다. 적자가 났다.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전해질 관련 기업이나 분리막 관련 몇 개 기업들,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 홀딩스는
얘네들은 또 올라도 엔캠 많이 올랐죠. 20% 30%씩 그러니까. 올랐어요. 오른 거는 또. 그래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장중에 시진핑 주석이 금융당국과 중국 증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 있다. 어제 요게 저희가 다룬 돌았습니다. 거를 들었나 봐요. 예, 이 큰일 얘기가 났다는 딱 얘들. 돌면서 곧바로 상해지수 3.23%, 그래요? 상해지수 4% 급반등했습니다. 빅테크와 헬스케어가 주도를 했고요. 근데 요즘에 중국 시장을 보면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장중에 아랫골에 달리고 좀 반등 줬다가 급락했다가 반등했다. 며칠간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급락을 하면 뭘 자꾸 흘려내쳐요 시장에. 대책 나오고. 근데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예? 네, 그러면서 어제 네. 급반등을 해서 중국도 좀 저점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전체적인 시장이 기울기를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공개 IR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뭐 보시다시피 달러인덱스나 국제 수익률이 방향 없이 등락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건 이제 선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경기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차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기관들은 이제 순환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뉴스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급등했던 것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투자의 내용들이 좀 이따 뉴스 말씀드릴게요. 네. 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뭐 이 얘기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2월 내내 왜 이 밸류 프로그램에 확정된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월 내내 계속 언론 플레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순환 상승하는 것은 뭐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옵션 만기 수급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틀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청산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큰 무리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마지막에 대해서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수급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옵션이나 선물 만기 때는 마감 무렵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가끔 듣죠. 은행의 고위대출 책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상업용, 산업용 대출 기준이 강화됐고 수요가 약화되면서 상당 부분 대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해서 대출 관리 강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예. 네. 은행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12월 수출이 마이너스 4.6 MOM으로 나왔는데요. 전망이 마이너스 2%였어요. 독일이 3분기 GDP가 0%였어요. 제로였습니다. 근데 4분기가 마이너스 0.3%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유럽의 전체에서 독일이 뭐 제일 맏형이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독일도 제조업과 에너지 집약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반대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독일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이 예. 이제 뭐 정말 조 달러 단위로 지금 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돈들이 어디 딴 데로 가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손해 봤으니까 아유 아깝다 이러고 그냥 무릎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은 대체로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현실화 시켜야 되잖아요. 현실화 시키지 않고 그냥 장부상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실화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현실화가 돼야지 그 돈이 나와서 뭘 어디 내 가는 주식이다 건데. 그러면 손절 쳐가지고 주식 안 해 그러고 채권 가고 뭐 그러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나 에쿼티 투자는 내가 지금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회수가 잘 안 되는데 예,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를 투자하려고 했던 예. 이제 투자 계획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연기금도 이제 거기 엄청 투자했고 이제 앞으로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망하면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안 한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안 한 돈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자, 100이 있어. 네. 그래서 주식에 30, 채권에 30. 예를 들면 대체 투자에 40을 넣었죠. 네. 40 중에 만약에 해외 부동산이 그 반이야. 그럼 이게 회수해서 여기다 조금 더 늘려서 계속 투자하는 거지. 네. 연금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연금 뭐 땡기거나 수입액이 있을 수 없다. 예. 뭐 따블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많이 묶여 있으면 신규로 여기서 뭐 나와서 어디로 딴 데 갈 것도 없고 더 들어갈 것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30, 40이에요. 근데 40이 예. 하도 가격 떨어져갖고 20으로 줄어버렸어. 예. 비중이. 예.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 40, 40, 20 되는 아, 거 그거 아니에요? 좋은 예,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이 올라가. 네. 그럼 이거 현가 처리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까? 비중을. 네. 그런데 이제 대체자산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동산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기 채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음. 근데 보통 주식이 해외 주식 비중, 뭐 우리나라 주식 비중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절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연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질문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PF발 뭐 부실 이 얘기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의 큰 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확정돼서 거의 손실이 거의 확정된 상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손실 확정 짓고 뭐 그냥 끝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롤오버 해가지고 또 넘기는 거예요. 내년을 넘기고 내후년에.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죠. 지금 말씀 주시는 질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재무보고급 대표단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큰 기대는 없고요. 대선을 앞두고 적대 행위의 확대 방지 의도다.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무슨 얘기 나오는지는 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이 금융당국과 중국 증시 논의 예정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어제 뭐 증감이든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주식시장의 상황에서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마도 이게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본경제신문에서 전 세계 시총 비교를 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전 세계 시총에서 미국 기업의 시총 비중이 48.1%. 아, 거의 절반이네. 정말 대단한. 저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처음인 것 같아. 처음으로. 네. 너무 몰린다. 한 30대 아니었어요. 그래? 네. 얼마냐면 51조 달러입니다. 51조 달러. 51조 달러가 뭐예요? 시가총액이요. 미국이 네. 네. 미국 그러면 기업이. 육경? 6경 정도? 근데 이제 왜 요거가 이제 또 중요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 올랐다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고 네. 중국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중국 기업의 시총은 2015년 20%에서 지금 현재 10%라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비중이 네,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동안. 10%도 저게 뭐 적은 거예요? 큰 거죠. 많은 거죠. 예. 근데 중국도 빅테크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막 고성장할 때 이럴 때 2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주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 기업의 실적 둔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규제 그런 가운데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중국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 당국에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거 지금 가만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부랴부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박 이사님께서 정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어떤 거요? 네. 네. 그 옵션 만기일이 저 8일이랍니다.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네, 목요일. 아까 오늘이라고 그렇군요. 아마 네, 죄송합니다. 우리 또 박 이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네. 그거 정정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네. 그냥 둬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또 정프로나 내가 그랬으면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리고 박 이사님이 또 오늘이라고 그러면 오늘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 내일 모레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을 우리 박 이사님 내일을 휴일로 생각하시는. 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여러분 주식 뭐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목요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미국은 금요일.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수요일이나 화요일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놓으니까 우리 박 이사님이 오늘이 목요일로 생각하실 그런 거예요.
수요일에는 없어요. 정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옵션망이 아주 목요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옵션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정량을 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국 테크 분야가 감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올해만 테크업계에서 32,000명 감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스냅이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스냅이 한 10% 수준이 540명 정도 감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유. 메타, 아마존, 셀즈포스 뭐 이런 쪽 아니더라도요. 그 많은 데서 지금 감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도큐사인 있죠. 도큐사인. 네. 전자 그렇죠. 결제하는 도큐사인도 지금 대규모 감원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저 세일즈포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사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사옥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네, 네. 상업용물 제일 큰 건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 5월달에 갔더니 그 매물 나와 있는데 매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제일즈포스? 네, 세일즈포스. 아, 포스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의 신고 지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빅7이라든지 AI5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감원도 많고요. 안 좋은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좀 하냐면요. 성장 자체가 둔화된 상황이었고 앞으로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좀 같이 좋아하는 성향을 좀 가져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빈익분 부익부 차별화가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경제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을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볼 때 시장이 이런 표현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같이 가잖아요. 섹터도 그렇죠. 같이 가고 정보도 같이 가잖아요. 순환하죠, 순환. 예,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둔화된 구간이나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별화가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네. 말씀드리겠고요. 이 질문을 지난번에 한번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인프라 투자 법안의 효과가 있었다는 명시를 좀 했어요. 근데 6년 연속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매년 경신했습니다. 제가 이걸 빨간 글씨로 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섹터나 이런 쪽만 막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다 AI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시면 여기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건 캐터필러의 매출액과 주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좀 눈에 안 띄어서 딱 제가 잘라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 캐터필러의 주가입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아, 연봉. 1, 2, 3, 4, 5, 6년 연속 상승을 했고 요 빠진 게 2022년 팬데믹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그랬고요. 이 팬데믹 때도 얘는 떴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다도 2016년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우리 진성 TC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아요? 갑자기 보셨죠? 원래 이거? 예전에는 네, 맞아요. 저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거든. 이 캐터필러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예전에 캐터필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들 포함해서 네. 기계종들이 같이 움직였었어요. 왜냐면 진성 TC가 궤도 만들어서 저기 납품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꽤 있어요 관련주들이. 네. 근데 같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그 화장품도 중국향이 아니고 고가 브랜드가 아닌 인디 브랜드와 미국향, 아마존향들은 실적들이 좋습니다라고 계속 속속 나오잖아요. 네. 주가 어떻습니까? ODM 기업들은 주가 그렇게까지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주가 반영 안 하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캐터필러 실적 좋은데 이거 지금 중국향 부진을 미국 내 인프라 투자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뭐 주가는 안 움직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걸 기억해 두셨다가 그 기업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 인디 브랜드도 실적이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기계 업체들도 기계 기업들도 얘네들도 미국향으로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본의 토하라는 기업이
토아? 글로벌 1위 몰딩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몰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얘는 토와 그 토끼 이런 거 있죠. 토끼. 그 일본은 예. 예. 일본은 글로벌 1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 기업과 HBM 신규 장비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발표를 그 회사에서 한국의 HBM 제조사다. 근데 고객사의 의견에 따라서 어딘지는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3월 내에 HBM 생산 장비 20개 이상을 주문을 기대한다. 이런 발표를 냈어요. 근데 이 토아라는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협력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걸 했었어요. 같이 지분 참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AI양 장비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네.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있으면서 발표되고 나서 코스피는 5.8%, 코스닥은 반대로 3.1%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5조 6천을 샀습니다. 개인들이 5조 8천억을 팔았고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코스피에서요. 근데 코스닥은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아니고 진짜 기관들이 분명한 대비가 되네. 예, 기관들이 7,300억이나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순환매가 있어서 그런 거고 외국인들은 패시브에 우리 한국 시장을 사는 것들이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 종목들을 많이 샀겠죠. 현대차를 네. 제일 많이 샀고 삼성전자하고 뭐 그랬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올라가는 얘네는 다 팔았고 코스닥을 샀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내리고 개인 투자들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요구를 니즈를 그래서 위해서 저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구분을 좀 네. 정치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코스닥은 뭐 그냥 좀 재무구조 안 좋고 뭐 막 테마주고 뭐 이런 것들 모여 있다는 인상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예, 예. 이류. 그리고 여기서 좀 시가총액 막 기업 내용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높아지면 다 절로 이사가. 예, 예. 지금 다 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나스닥에 있다가 예, 예, 그럼 크면 뭐 NYSE로 가나? 안 그러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술 기업, 예. 성장 산업 예.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있어야 되고. 예. 그죠? 그래야 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리그, 예. 코스피는 메이저리그 느낌. 메이저리그인데 또 저 미국에 치면 완전 또 마이너리그.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은 그런 것 같아. 저기 창업한만 있는, 그러니까 스타트업만 모여 있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2, 3위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간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만 돼도 1위가 돼버려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기관도 연기금도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많이 사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빠지고 코스피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어제 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코스닥도 대상으로 검토. 그리고 코스피는 시총 5조 이상 기업으로 했었는데 마이너리그를 했더니 마이너스 리그라. 5천억 미만 기업도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기업도 대상에 포함해서 하자. 다만 코스닥 기업은 좀 전체를 하지 않고 시총 상위 순으로 좀 해야겠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아니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한국말로 뭐예요?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코리아 컴포짓 인덱스. 아 종합주가지수. 네. 코스닥은 코스닥은 코리아 스탁 뭐 나스닥 섞은 거. 나싹 섞은 거. 그게 뭐 있어? 갑자기 우리가 코스닥 또 우리말이 있긴 있어요. 있겠지.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면. 그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코스피를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고 아 유가증권 예, 시장. 코스닥은 그냥 다른 코스닥이죠. 표현을, 다른 표현을 써요. 예, 표현이 좀 다르게.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코스닥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 한국말 없어요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저거네. 코리아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
뭐예요?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 거래 시장. 그럼 진짜 바꿔야겠네요. 장외? 그러니까 나스닥,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나스닥도 이게 그 뭐 나스닥은 국가겠지, N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장이 있고 원래 한국 거래소 시장이 예, 있고 그거에 그거를 이제 다른 그 시장 외에 다른 장외 시장을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다크를 쓴 것 같아요.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코테이션. 그럼 약간 저 사업 커지면 코스피 들어가는 게 맞네. 이게 약간 장외 느낌이면 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코테이션이거든. 그러니까 나스닥의 그 뒤에 그 오토메이션 코테이션이라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코스닥이. 나스닥과 코스닥.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은 이렇게 써 있네.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한 증권 시장이다. 근데 나스닥은 중소 벤처는 아닌데. 아니죠. 시청일이 거기 가 있는데. 네. 코스닥 다우는 시총 상위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1조 달러, 2조 달러 순이죠. 네. 거기는 5천억 달러, 7천억 달러 그래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3조 달러, 2조 달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안 컸는데 막 그 성장한 것들이 거죠. 그렇죠. 하죠. 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도 떠나질 않는데. 그렇죠. 우리 이제 성장하면 떠난다 이거죠. 네. 자, 우리 코스닥 문화도 좀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